프레몬트와 상하이, 테슬라의 역사를 써내려온 두 핵심 공장. 2021년 기준 무려 100만 대 규모의 거대한 생산량을 자랑하는데요. 시장의 다른 누구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규모, 전체 전기차 시장의 6분의 1을 바로 이 두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죠. 하지만 이제 이 두 공장들이 디자인 캐파에 도달했고 2022년 추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공장의 준공이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독일 정부의 허가가 미뤄지며 베를린 공장의 준공 일정이 계속해 밀리고 텍사스 오스틴의 제4공장 역시 예정 준공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었던 상황. 테슬라 부족론이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베를린과 텍사스의 경우 캐파가 최대로 올라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테슬라의 올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요. 계속되는 반도체 수급 부족과 핵심 생산 기지인 중국 상하이에 셧다운이 발생하며 1분기 생산량은 30만 대에 그쳤지만 이제 베를린과 텍사스가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올해 목표인 150만 대 생산에는 충분한 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들. 우선 기존 공장 증설과 관련해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인데요. 여기에 제5공장 준공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곳이 인도라는 내용까지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의 계획들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죠. 모든 기업들이 저마다의 2025년 생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가장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계획들을 충실히 현실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여가 지났을 무렵 캘리포니아 정부의 공장 봉쇄령이 내려졌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프레몬트 팩토리 역시 이 시기에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엄포를 놓았었는데 이 테슬라의 새 거점으로 거론되던 곳이 네바다와 텍사스였습니다. 이어진 10월 우리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테슬라의 주소 변경이 신고되며 본사를 팔로알토에서 오스틴으로 이전한 테슬라. 곧바로 13.3%의 소득세와 8.84%의 법인세가 사라졌고 테슬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 오스틴 공장의 완공 소식을 접하며 바로 이 같은 배경을 함께 두고 정리하면 이 새로운 공장의 의미, 그 무게감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오스틴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본진, 테슬라의 신기술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 이어지는 단어는 4680입니다.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3개의 배터리 중 현재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죠. 원통형 배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통형 케이스 안에 이렇게 음극과 양극, 그리고 분리막이 돌돌 말려있는 형태. 음극과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가 만들어지죠. 이때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원통형 배터리의 용량은 원기둥의 높이와 밑면의 지름에 비례하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구분하는 명명법이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앞에 두 숫자는 지름, 뒤에 두 숫자는 높이. 이때 이 지름과 높이가 커지며 모델 Y 등에 채용되는 2170 배터리가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솔루션이 4680입니다. 2020년 9월 일론 머스크는 4680 셀을 개발 중이라는 짧은 트윗을 남겼었죠. 당시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4680의 양산 시점을 아주 빨라도 2024년 이후로 잡고 있었던 상황.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두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올린 지 1년 6개월 만에 4680 배터리 셀 100만 개를 생산했음을 밝혔는데요. 아직 대량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쟁 기업들의 경우는 4680 셀 양산까지 수년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680 셀을 장착한 테슬라 모델 Y의 인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더 중요한 점은 이 4680 셀을 장착한 테슬라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테슬라의 새로운 본진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것이죠. 높이는 70에서 80으로 지름은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개당 배터리 용량이 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숫자들 5배의 에너지, 6배의 출력.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5배 증가했는데 주행거리는 단지 16%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러니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이 4680 배터리의 경우 2170에 비해 최적이 무려 5.5배로 증가하게 되죠. 문제는 불용 공간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인데, 늘어나는 불용 공간을 감안하면 4680으로의 변화는 주행거리라는 이 전기차의 핵심 퍼포먼스와 관련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4680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4680 배터리로의 전환, 그 진수는 주행거리의 향상을 넘어 생산 운영 효율의 증대에 있죠. 이 배터리 용량 증대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면 잘 보이지 않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쉬운 예로 4680 셀 한 개만 만들어도 2170 5개를 만든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겠죠. 운영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공정의 수가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극재 관련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거라 생각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보통 이 음극재의 경우 리튬 이온이 수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가 필수이죠. 그래서 팽창 계수가 낮고 안정적인 층산 구조를 가진 흑연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흑연 음극재는 가격이 비싸고 또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죠.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물질, 그렇습니다. 바로 실리콘이죠. 흑연의 경우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의 경우 원자 1개당 리튬이온 4.4개를 저장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물질로 가격 역시 저렴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반대로 이 팽창 계수가 너무 커서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흑연과 실리콘을 함께 활용해 물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실리콘, 흑연, 흑연, 실리콘, 신물질 활용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 음극재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핵심은 비용입니다. 기존 실리콘 산화물이 6.6달러, 흑연 기반 실리콘이 10.2달러, 또 미래 기술로 꼽히는 나노와이어가 100달러대라면 테슬라가 개발한 음극재는 1.2달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건식 전극 기술과 셀2팩, 혹은 셀2바디 기술인데요. 기성의 양극재 제조 공정은 양극재 재료들을 솔벤트에 녹여 이 접착제에 바르고 다시 용매들을 증발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죠. 건식 제조 공정은 이 과정들 없이 이 양극재들을 롤러에 압착시켜 제조함으로써 엄청난 공정 단축을 이뤄내게 됩니다. 2020년 맥스웰 테크놀로지 인수를 통해 기반 기술을 확보한 테슬라, 드디어 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출격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통해 선보이게 될 테슬라의 4680 배터리라는 것. 마지막 셀2팩 기술 역시 일반적으로 셀에서 팩, 모듈, 바디 단계를 거치며 냉각 장치와 보호 장치가 더해지던 이 기성의 제조 공정을 건너뛰며 만들어지는 효율의 증대. 여기에 셀2바디는 4680으로 진화하며 강성이 더해진 이 천여 개의 셀 군집을 그대로 자동차 스트럭처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여기에 더해지는 숫자, 무려 56%라는 생산 효율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성 완성차 기업들에 비하면 이제 겨우 몇 년 차 신인에 불과한 테슬라이지만, 이들은 이 산업의 업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그들의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늘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2021년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성적표로 이어집니다. 과거 흔히들 테슬라는 크레딧 매출이 없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기업, 앞으로도 크레딧 매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생력이 없는 기업으로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크레딧 매출은 이제 자동차 사업부 매출의 겨우 4%에 불과하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성적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제 크레딧 매출을 모두 제하더라도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무려 19.6%에 이릅니다. 여간에선 10%를 넘기 힘든 자동차 업계에서 그야말로 꿈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인데, 핵심은 이 영업이익률은 앞서 이야기 나눈 기술들이 아직 그 진가를 발휘하기 전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란 점입니다. 크레딧을 제외해도 이미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 이제 여기에 더해질 단어들, 그리고 핵심은 이 승리 공식이 단순히 배터리 제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기가프레스인데요. 우선 자동차의 바디는 수백 개의 개별 파트로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고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불량이나 단차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테슬라는 모델 3를 설계하며 파트의 개수를 최소화해 공정의 개수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개선했는데요. 이때의 전면과 후면 그리고 언더바디의 파트 수가 171개였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죠. 그리고 탄생한 단어. 기가프레스는 8,000톤급의 거대한 주조 설비인데요. 이 기가프레스를 통해 단번에 이 테슬라의 바디를 주조해내겠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이 그저 몽상 속에 있는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개발과 테스트를 마치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오스틴 공장에 투입되어 있는 실제 양산 장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이 기가프레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테슬라의 전면부, 후면부 바디는 이제 단 2개의 파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모든 신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본진이 이제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오스틴 공장의 조감도를 보고 있으면 새로운 텍사스 시대의 테슬라의 이야기들이 그려지는 듯하죠. 5레벨 자율주행, 도조 시스템과 FSD, 또 D1 칩까지 대중이 테슬라에 열광하게 만드는 빛나는 이 이름들에 대한 부분을 넘어 테슬라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기꾼, 몽상가로 불리던 일론 머스크죠. 물론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다시 더 거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더 큰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거대하고 또 설레는 그의 미래 계획 그 반대편에서 현실적인 해답들을 제시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 인수를 통해 또 한 번 이 시장에 큰 이슈를 불러온 테슬라죠.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또 효과적인 IR 수단이라는 점, 또 D1 칩 개발 이후 이제 개별 서버들을 확충하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테슬라 입장에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확보가 전략적으로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XR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 개화 이후 사진 영상에서 다시 쇼텍스트 기반 메시징 플랫폼으로의 이 트렌드 회귀가 있을 것이라는 점, 이 3가지 점을 추가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장기적인 결과가 어찌되었든 바로 오늘 또다시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의 이름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뜨거운 몽상가이자 냉철한 전략가,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가야솔에서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